정치권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 전병덕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민주기 특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 파장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숨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배용 국가고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집 사무실에서 네. 금거북이와 축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재용 그 국가교육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곧바로 또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예. 이런 상황 봤을 때 이거는 인사청탁용으로 보낸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인사청탁 그러니까 이제 뭐 매관매직의 증거로 이 모친 집에서 나온 이 금가보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컨대 특검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 금고무기를 사서 예. 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공유한 것은 이배용 씨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누구한테 줬는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줬는지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국가교육위원장은 본인이 스스로 밝힐 의무가 있죠. 예. 지금 휴가 중이긴 한데 휴가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게 기승전결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밝힐 의무가 있다. 그래야지만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다른 사실관계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이 알아야지만 뭔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키는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복귀하는 대로 전말에 대해서 얘기할 의무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되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제 헌정사상 최초죠.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공소 사실도 있고요. 부부가 같은 재판정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금 네,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이제 이번에 공소장을 김건희 씨 공소장을 보면은 정치착부 위반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예. 점에서 정치정부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이제 적시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인물이 사건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병합 신청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병합 처리 심리로 가능한 사안이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이 만약에 지금 현재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과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 향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는 그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만약에 당선이 판결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선 자금을 대선 때 국민의 힘이 지금 그동안 받아왔던 정치 비용을 일체를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서는 특별히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해당 공소 사실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뭐 다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심경을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이제 달빛이 은은하지만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난다라는 취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판을 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이나 기타 언론에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나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될 재판 과정에 가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풀어가겠다 이런 취지를 일단 읽혀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대부분일 거예요. 도이치모터스는 단독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자법 위반으로 사실 공범으로 의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금품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대상도 아니고요. 알선수재 대상은 맞지만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알선수재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과 뇌물의 공범으로 아마 의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다면 한 자리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병합을 하든가 어떤 이송을 하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겠고요. 방금 전에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탄핵 심판에서 달피 표현을 썼었는데 모든 혐의를 좀 부인해 온 김건희 씨의 입장문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달을 언급했잖아요. 좀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보셨어요?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규정하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 예.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필요한 부분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인데 지금 이런 정치적 멘트를 날린다는 자체가 또 다른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예. 잘못된 발언이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병대 부위원장은 억울한 피의자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윤기찬 부위원장은 그 워딩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글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공인이지만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포를 사용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재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사실관계 면면에 대해서 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내가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현재는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들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재판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특검만 하더라도 특검 임명 과정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특검은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럼 결국은 진실 공방은 법원에 가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어쨌든 그 정치는 아니지만 공인 입장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방을 오래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장외에서 법정에서 제대로 다투어 보겠다. 이런 어떤 뭐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직접적인 표현이 좀 더 나았을까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짧게 했으면 좋았죠. 왜냐하면 심정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억울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북이 이 금거기만 해도 뭐 거북이가 나타났고 거북이가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근무해서 나왔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 영역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쪽지가 하나 있었고요. 당선 축하한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해당 쪽지를 건넨 사람 이름 명의자가 국가교육위원장에 또 임명이 됐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황적 증거들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실제 네. 이게 법률적으로 반드시 그러냐? 이건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또 밝혔을 때 장외에서 밝혔을 때 법정 외에서 그랬을 때 국민적 지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피의자의 지위에서 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쪽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연히 이제 검찰 개혁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검찰 개혁 법안이 검찰 개혁 서법이라 하죠.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 일시적으로 이제 당정 간에 미시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 큰 틀에서는 다 같이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다. 뭐 모두가 예상하는 앞으로 진행 방향이지만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족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이 맞죠.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검찰 그러면 국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특히나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 등 한정된 고위층에 대한 범죄만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끼리 뭐 죄송합니다 지지고 볶는 이런 상황인 거죠. 정치인들 일부는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만약에 미진했다라고 하면요, 좀 더 강력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수사권을 뺏어야 되나요? 또 하나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으면 검찰을 폐지해야 되나요? 그 해당 검사를 징계하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에 대한 과거에 본인들을 향했던 칼끝을 무디게 하려고 또는 과거에 본인들한테 했던 칼끝을 겨눈 사람을 보복하려고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한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저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문제가 있으면 수사 기소 분리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해당 검찰권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인들한테 오는 칼끝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시 이제 그 온도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의 페달을 밟아야 한다면서 추석정 완수를 강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온도차를 보인 게 아니냐 해석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원팀 원보이스를 얘기하긴 했거든요.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보여주시기 개혁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 앞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속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 검찰 개혁 법안들이 현장에 적용될 때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국민의 삶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충분히 토론하고 준비해서 국민이 인정되는 그런 검찰 개혁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예. 물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지휘법상의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없고 그 부분들을 중수청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특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가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특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구속영장 기각 과정에서 혐의와 증거 인멸도 그렇고 도주 우려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특검이 재청구 대신에 재판으로 직행한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저는 특검이 뭐 정해놓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특검 자체 판단이 아니고 이 영장 실질 검사 판사가 기각하면서 그런 말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법적 평가라는 거죠. 이건 법률 적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여부가 아니고 그 해당된 사실관계를 전제를 했을 때 뭔가 법률 의율이 잘못됐다. 그 중에 하나가 내란 수개방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란죄라는 것은 집단범죄라서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구성 요건이 되게 세부화돼 있어요. 수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가 있고 예. 부하 수행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형법 공범 조항을 걷다 들이민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많은 분들이 더 처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여러분들 특검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공범으로 의율해도 할 말이 없어요. 또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만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의율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한히 확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의 칼끝에 다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소한 특검의 의도는 뭐냐? 앞으로 난 수사를 이런 범위 내에서 더 하겠다. 저는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도 조금 법원의 입장과 본인 입장이 다르다 하게 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법원의 이런 기준 제시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특검이 보강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결정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영장 기각 사유에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주 가능성이 없고 법적 평가 다툼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재청구해도 현실적으로 이용되기가 쉽지 않겠다. 영장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다고 말씀이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금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놓고 수사를 한 건데 네. 다만 이 법리적 판단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구속사로 영장 발부되기까지 쉽지 않아도 기소 단계에서 재판을 했을 때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서 곧바로 재판으로 넘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는 사안입니다.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4분인데 그 4분의 생각이 다 같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또 기소했을 때 담당 재판부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검찰이라는 부분은 가장 작은, 가장 교집합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방조죄를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에 부하수행이나 아니면 내란 그러니까 중위무종사에 해당했다 그러면 그걸 했을 텐데 또 하나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부서는 사후에 해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후에 부서를 뺐다가 넣게 되면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 사인하시는 분은 원래 2월 13일 날 예컨대 2월 13일 날 내가 해당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2월 14일 날 공문서에 부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날짜는 허위잖아요. 이게 허위 공문서인가요? 지금 똑같아요. 비상선포문도 사실은. 대통령 명의로 비상선포문이 교부됐다가 나중에 국방장관하고 국무총리 명의에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과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그 영장 실질 판사는 아마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을 까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했으면 어떻을까 특검이. 물론 뭐 저희가 무리한 주문을 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예. 특히나 이렇게 고위공무원을 역임했던 사람에 대해서 해당 그 사실 국무회의가 심의 절차인데 필수 절차긴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국법상의 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탄핵 사유가 될 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 네, 그렇다면 예. 이제 내란죄 적용에 방조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한테 참석 서명을 요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엄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굳이 그걸 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적법한 어떤 그런 계엄을 만들기 위한 동조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특검에서도 방조죄로 적용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구속 요건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평가됐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첨언해 주시죠. 이 계엄에 대해서 이게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내란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 계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한다. 이거를 알고서도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서 뭘 탈취하려고 한다. 이걸 알고 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방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알고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없잖아요. 계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관여된 것이지 계엄을 통해서 뭐 군대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고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 입증 안 된 것으로 저는 언론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리한 적용이라는 것이고 역대 내란 군사반란 등의 방조죄를 적용한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예. 뭐냐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그 당시에 김재규 씨가 박 대통령 시해할 당시에 다른 곳에서 뭐 술 먹고 있었나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조죄를 적용했지만 나중에 이것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들어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제 계엄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3명 국무위원이 숫자가 3가지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이상민 전 행안장관, 또 한 전 총리까지 기소가 됐는데 그 다음 수사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박성재 장관은 당시 계엄 그 국무회의 당시에 맨 처음 그 아마 가장 빨리 도착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선후배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의 간부들을 후집해서 검찰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하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이것이 불법 계엄인 것을 모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법적 지식이 충분한 분이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 이 지시했다는 거는 그건 당연히 내란에 종사한 중요 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아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25일에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은정 전 검찰총장도 조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 문제는 아까 박성재 법무장관 말씀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위가 연이어서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돼서 사전 인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거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분 여러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추가적인 입건 등을 통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저는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무장관으로서 그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었나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한 인지는 크게 죄 성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인 것이죠. 이게 비상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은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 부분은 탄핵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것을 알았는지, 여기에 조력했는지 이것이 이제 내란죄의 구성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것을 특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쪽지를 받으신 분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 단전단수 해가지고 이상민 장관은 중위무종사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최상목 고난대행의 경우에도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쪽지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쪽지를 줬는데 그 쪽지에 적힌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의심되는 상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럼 나이가 그 추가적인 행동 안 나갔으면 거기서 그쳤으면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명확관여하다면 이건 수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불법 계엄의 불법 계엄과 이제 내란죄를 이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계엄이라는 게 곧바로 그거는 이 계엄이 정상적인 헌법상의 어떤 헌법상에 적시되어 있는 기재되어 있는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을 인지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한다면은 당연히 내란죄의 공동전범 또는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되게 위험한 생각이신 게 왜냐하면 모의를 거쳤으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모의를 해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지금 뭐 어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돼. 그 선포문에 나와 있던 거잖아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니까 내가 계엄을 선포하겠어. 근데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자 군대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국회를 봉쇄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모의에서 논의가 됐으면 말씀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모의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됐다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도 모의 과정이 잘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로 전부 다 의율하겠다.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죠. 알겠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성 시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방중 일정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는 뭐 1일이나 9일 표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권 의원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권 의원의 이제 그 메시지 말씀은 그냥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체포 그 동의권을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는 영장 심사 전에 반드시 체포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일종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절차를 밟았을 때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동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는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실익이 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포기할 수 없어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저게 국회의원 권성동이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그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존중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말 이런 말들이 없으면
과연 누가 찬성했는지가 안 나타나요. 그럼 국민의힘이 찬성했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10대분 정도 반대표를 던집니다. 근데 그 반대표 던진 분들이 실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악의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 차원에서 네. 혼란을 당에 끼치지 않기 위한 권성동 의원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편 다음 주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개혁과 투쟁을 다지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이 관련해 내놓은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1대1 영수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연계돼서 현재 의제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미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었는데 단독회담 성사 여부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성사된다면 어떤 의제가 좀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단독회담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여야정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담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도 국민 통합이었고 그리고 한미 외교를 방문하고서 국민한테 알리는 과정이고 야당한테 그거를 충분히 알려서 협조를 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거를 단독 회담을 조건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생각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단독 회담이 형성될 것이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의 결단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결국에 정치라는 것이 소통의 정치가 돼야 되는 건데 결국에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정상회담 영수회담을 거절했고 제대로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와 대조해서 비교해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에는 다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단독회담 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독회담 가능성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 회담을 먼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대표 회담을 대통령 같이 만나는 장소에도 가겠다. 그러나 약속을 해달라. 조금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단독 회담을 약속해달라. 대국민 약속을.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당과 이렇게 당정 간에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만 단독으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당대표 메시지가 또 달리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난 이후에 정 대표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양해해 주셨다라고.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약간의 엇박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후에 대통령 메시지를 전부 종합해 보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을 상대해서라도 전국의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야당을 핑계로 또는 국민을 핑계로 해서 여당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자주시킬 필요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야당의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은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검과 정치권 상황, 오늘 전병덕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